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플퍼센트 서울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경인이라고 합니다. 활동한 지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로 담당하고 있는 활동은 탈시설 자리활동 관리입니다. 전국 탈시설 장애연대에서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한국 최초 유엔에 다녀온 발달장애인의 활동가로서 저희 활동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와, 멋있다. 여러분은 시설은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아니면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옥이요. 아니면 감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감옥도 맞아요. 저에게는 시설은 복잡한 마음을 들게 하는 곳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탈시설을 외치는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마음에 걸리는 게 많았어요. 저는 시설에서 아기 때부터 살면서 어른이 되었어요. 시설은 자유가 없는 곳이고 저에게 끔찍한 기억을 준 곳이지만 한편으로는 살면서 좋았던 기억도 있고 고마운 사람들도 있었어요. 탈시설을 말하는 게 시설에 저를 키워준 선생님들을 배신하는 일로 보일까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킬까봐 엄청 두려웠어요. 자립해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맞을까? 내가 말하는 삶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도 더 나은 삶일까? 그렇다고 사람들이 시설에 평생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번에 공무방지위원회를 가기 위해 준비하면서 저는 모든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처음에 공무방지위원회에 간다고 했을 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설이 공문이라고? 잘 안 와닿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공문은 이런 공문이거든요. 일제시대에 경찰들이 독립투사를 붙잡았다가 이야기할 때까지 불고 지지고 얼굴을 물에 담그고 그런 것만 생각했거든요. 저 사진처럼요. 있어. 저는 시설에서 자유도 없고 폭력을 당했지만 그래도 시설은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 시설이 공문일까라고 했는데 오래 걸렸어요. 유엔 가서 할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시설에 살던 때에 계속 기억하고 말했어요. 그 과정이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그러면서도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시설에서 살다가 처음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 얼굴을 수십 없이 지웠어요. 제 얼굴을 지워버리고 싶었거든요. 저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었거든요. 시설 안에서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지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거든요. 누가 나를 꼭 데려가야만 끔찍한 폭력이 아니라 나를 사랑할 수 없게 하는 일이야말로 진짜 끔찍한 폭력이구나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그냥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마음이 단단하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그대 너무 살고 싶어서 살려달라고 악을 썼던 거구나. 그때 나의 마음을 이제서야 알 것 같아요.
저는 늘 죄책감이 있었어요. 나만 잘 사는 것 같아서 시설에 남은 언니, 오빠, 동생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 사람들을 앞에 떳떳해지고 싶었어요. 유해방지위원회에 가는 게 두렵지만 그래서 더욱 용기 내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상 유엔에 갔을 때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했어요. 열심히 준비했고 그렇게 멀리 왔는데 우리 말이 이곳에 들어가지 않을까봐 그래서 고문방지위원회에 다가가서 용기 내서 말을 걸었어요. 발달장애인의 의사표현을 못하니까 시설에 있어야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을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발달장애인을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시설은 발달장애인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방치되기 쉬워요. 시설은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 위험해요. 고문방지위원님은 제 말에 동의해줬어요. 그냥 제 느낌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문방지위원회가 한국 정부를 시설 소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하고 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고 권고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거든요. 내 활동과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확신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시설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을 나누고 저 스스로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좋았어요. 저는 오랫동안 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어요. 특히 저는 무연고여서 이 문제가 중요했어요. 시설은 여러 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시설은 여러 답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시설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저에게는 시설 밖에 사는 삶이 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듯이요. 후원자들에게 고문방지위원회에 다녀올 수 있게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유엔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너무 걱정했는데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잘 다녀올 수 있었어요. 큰 힘이 되었어요. 항상 기억할게요. 오늘 보고대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정인이 유엔에 어떻게 이제부터 저의 유엔에 어떻게 다녀가게 됐는지 거기서 무슨 활동을 했고 무엇을 배웠는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장애 포럼의 최한별 활동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플 서울센터 이현주입니다. 진짜 많네요. 전국 탈출장애연대 공동대표 박경희입니다.
이런 유엔에서 한국을 심의할 때 늘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대응 팀을 꾸려요. 그래서 팀이 꾸려졌고 거기에 이제 장애 쪽에서 이제 KDF가 들어갔었는데 저희 한국장애 포럼이 들어갔는데 당사자들과 함께 가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말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 박경인 외에 아무도 넣었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쟁쟁한 당사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 과거사, 고문 피해, 민주화 운동하면서 뭐 이런 분들 굉장히 쟁쟁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제가 뺏기기 싫어서 제일 먼저 손 들고 박경인 대표님 모셔갑시다 이렇게 했고 다들 너무 이제 대환영 하면서 그렇게 해서 모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결과 준비하면서 아무튼 제가 갔다 왔던 게 아직도 믿겨지지 않아요. 들었었던 있었죠. 사실 진짜 믿겨지지 않는 일이긴 하거든요. 피플퍼스트 활동을 오래 해온 현주한테는 또 남다른 의미였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피플퍼스트 우리 계속 활동하는 동료분들 많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16년도, 17년도부터 피플퍼스트 활동을 했었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 얘기할 때는 우리가 나서야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었잖아요. 피플퍼스트가 여기 있다. 우리가 노동할 권리, 탈시설할 권리, 우리가 같이 자립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 얘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활동을 그간 열심히 해왔던 이야기를 이제 왜 무시요? 이 활동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여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이거는 경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발달 장애인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박수가 치고. 그냥 일반 여행이랑 이렇게 일로 가는 거랑 완전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여행은 그냥 내 돈 내고 그냥 가면 되는데 구경하러 가는데 이거는 사람들의 지지와 사람들의 목소리와 대표로서 가는 거라서 더 떨리고 무섭고 두근거렸어요. 제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으면 이렇게 둘이서 이제 뭐 근로지원인 희정이랑 같이 막 사라져요, 회의실로. 그리고 안 나와요. 대체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우리 내 과거들의 이야기도 했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성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느라 그리고 이야기를 정리하느라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이야기들이 엄청 많은데 10분 안에 자르고 10분 안에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잘 모르니까 유엔에 대한 공부를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별이 강의해주는 유엔이 무엇인가, 거기에 뭐가 있나 이런 교육을 들어다니기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철저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엔에 대해 알겠어. 그럼 진짜 이게 무거운 자리구나. 그럼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지? 병이나 우리 0살 때부터 얘기해볼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쭉 이야기를 듣고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또 유독 어려웠던 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발달장애 대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지? 그리고 경희는 이제 비교적 좀 최신? 진짜 좋다고 이야기하는, 한국에서 좋다고 이야기하는 시설을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럼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을 하고 논의하고 하는 과정이 조금 더 길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원래 혼자만 갈 수 있었는데 제가 한별한테 조력자도 가야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아차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조력자 그럼 좋아 하는데 예산이 없대요. 그래서 이 조력자를 예산을 어떻게 하냐 하면서 피플 사람들끼리 모여서 논의를 했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이제 홍보도 하고 후원 모집도 하고 근데 후원 모집을 했는데 반이 안 된 거예요. 돈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떡해 우리 망했어 못 가는 거지 뭐 이러고 있다가
마지막까지 그래도 기다려보자 하는데 기다리는 결과가 자, 짠! 고마운 사람들 2310원. 제가 원래 졸업 사진을 잘 안 찍는데 졸업 사진을 찍었답니다. 귀엽죠. 네,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비행기도 타고, 네,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영상도 아까 너무 멋있게 잘 나왔죠. 영상도 찍고,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보고대회까지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지 않게 잘 갔다 왔던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리고 왔어요. 많이는 못 먹었는데. 많이는 못 먹었죠. 근데 거기는 너무 비싸요.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그 비싼 곳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후원자들이 후원해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날인 것 같아요. 이 네. 사진이 첫날이죠. 7월 7일입니다. 저희가 늦게까지 맞추는 과정을 했어요. 영어로 이야기하는 거랑 그렇게 제가 한국말 하면 번역하는 과정을 연습했어요. 가자마자 좀 쉬다가 일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여행이 아니었던 거. 너무 짧다 진짜. 자, 그렇게 열심히 가자마자 저 당황한 사진 보이나요? 모습? 눈이 반 감겨있네. 비행기를 20시간을 타고 갔는데 가자마자 어머나 세상에 거기가 아침이래. 아침이래. 그리고 둘째 날이 됩니다. 7월 8일이죠. 이때 사이드 이벤트 토론회? 이것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한별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 UN 건물 안에서 이제 진행되는 게 공식 행사인 거예요. 근데 사이드 이벤트라고 하면은 이제 UN 바깥에서 이제 저희들끼리 지금 진행되는 요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좀 모셔다가 알리고 또 이제 거기 제네바에 있는 시민단체들도 불러서 지금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심의에 참여하러 왔는지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준비를 한 토론회 같은 거였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시민단체들이 이제 되게 다양한 단체들이 모였어요. 이 고문이라는 거에 뭐 예를 들면 군대 내에서의 이런 학대 문제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형제. 아직 한국에 사형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그 중에서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사실 내게 더 중요해. 내 거 해야 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다 마음을 모아서 탈시설 해야 된다. 시설 수용 문제 이제 진짜 한국에서 끝장내야 되고 과거 시설 수용 피해자, 현재 시설 수용 피해자들 다 배부상 받아야 된다라는 걸 다 마음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제로 저희가 저렇게 사이드 이벤트를 열 수 있었습니다. 시설은 맡겨지는 것만을 생각했는데 손 대표님은 맡겨진 것도 아니고 길에서 신문 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잡혀가서 영화 수에 갇혀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좀 나 많이 이게 현실이 너무 슬펐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제가 기억을 잘 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사람을 저도 맞긴 했지만 저는 약가이더라고요. 근데 손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을 그냥 가다가 길 가다가 그냥 잡아서 그냥 끌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영상을 봤는데 다큐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자는 방을 칼잠 자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우리 때는 저러지는 않았지만 손 대표님은 저렇게까지 살았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충격을 받았고 저기서 저 사진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위원님 2명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아까 앞전에 사진을 봤던 것처럼 모여서 회의하고 이야기하고 맞춰보고 시간초 재보고 해서 이렇게 강남에 갔어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만나서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언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시설은 어떤 곳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원래는 2명 중에 한 분만 볼 수 있다고 한 거였는데 우리가 진짜 행운이 있나 봐요. 같이 들읍시다 해갖고 같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 위원 이름 혹시 기억나시죠? 캐스 워커랑 그리고 한 명이 약간 침대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라쿠라쿠 라쿠라쿠. 라쿠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이게 당사자 입장에서 막 말하느라 정신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력하는 현주는 이날도 펑펑 울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우리가 진짜 유엔에 고발하러 하고 증언하러 가는 느낌이 너무 그 순간에 들면서 그때 살짝 이렇게 좀 많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어요. 그게 잘 맥혔어요. 손석준 대표님 지금 잘 먹혔다고. 이때가 잘 전략이 먹힌 것 좋았다. 같아요. 잘 먹혔다. 대표님은 울었어요. 다들 울었구나. 근데 울면서 그 위원 두 분도 같이 울었잖아요. 네, 맞아요. 다들 울었군요. 다들 울었어요. 위원님도 울고. 저희가 이걸 하러 갔다라고 해도 이걸 하러 간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이게 뭐였어요, 형들? NGO.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고문방지 협약 잘 지키는지 검사하는 유엔 위원회에서 검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부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 이야기도 들어요, 위원회에서. 근데 이거는 비공개. 왜냐하면 정부가 탄압할 수도 있으니까 시민사회들이 만나는 거는 비공개로 진행을 합니다. 그 비공개 회의 자리. 이제 이건 근데 비공개지만 공식 행사예요. 그래서 이 공식 유엔 행사에 경인 대표님이 증언을 하러 가셨던 거죠. 그래서 사진이 이런 거예요. 비공식이고 해가지고 사진을 다 몰래 찍은 맞아. 거거든요. 원래 찍으면 안 돼. 그래서 앞에 있는 변호사님이 몰래 찍어주고 한 사진들이 이런 사진들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이거 유엔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저 이어폰 같이 헤드셋인가요? 이게 네. 뭐예요? 어떤 거죠? 통역. 동력. 맞아요. 여기에는 되게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오고 위원들도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영어 쓰는 사람, 중국어 쓰는 사람, 일본어 쓰는 사람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로 앞에서 진행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자기 나라 언어에 맞게 다시 통역해줘요. 그래서 우리 귀에도 한국어가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거 비하인드. 원래 이 회의에 한국어가 제공이 안 돼요, 통역이. 그게 그래가지고 그때도 우리가 여기는 통역이 이제 동시 통역이 없으니까 경인 대표님 그럼 2분 30초 하고 제가 얼른 2분 동안 빠르게 영어로 끝나면 영어로 할게요 했는데 경인 대표님이 한국어로 딱 하니까 거기서 갑자기 막 우왕좌왕하더니 통역사님을 한 분 어떻게 데려와서 앉힌 거예요, 갑자기. 원래 정부가 데려온 통역사인데 제가 공짜로 썼습니다. 정 대표님이랑 서천 대표 때문에 정부가 데려왔던 인권위에서 데려왔던 통역사 저희가 공짜로 썼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의원들이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죠? 바로 짜잔. 유엔 의원들이 시민. 대한민국 심의를 이제 가는 거죠. 맞아요. 이 과정을 위해서 그동안 계속 맞아요.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한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 회의가 심의 기간이 이틀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 기간들이 되게 애타는 시간들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시간들을 보냈나요? 이때는 아까 이 전에 봤던 브리핑하고 하는 시간까지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날부터는 우리는 말할 기회가 없어. 그냥 대한민국에서 그 지난번에 했던 거 이야기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만 갖는 거고 저희는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렇게 메일로써 그 위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고 이거 진짜 저거 거짓말이야 이런 이야기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옆에서 심의할 때 뒤에서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정부가 뭐라고 하나? 정부가 뭐라고 하나 열심히 듣는 일을 했었어요. 야 저렇게 살라살라 거리니까 그리고 한국말로도 나오는데도 이게 무슨 말하고 있는 거지?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답답함 속에서 누군가가 왕이 돼 버립니다. 무슨 왕이냐? 로비와 왜 로비 왕이죠? 제가 쉬는 시간에마다 쫓아가서 한국 사회의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제 이야기 기억해 달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시설에서는 말을 못하는 발달장애인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어떻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기도 하고,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왔던 것 같아요. 네. 유엔에 그래도 한 8번, 10번은 가본 분들이 갔는데 다들 경인 대표님의 로비력에 감탄. 아, 우리 진짜 보고 배워야 된다. 우리도 저렇게 못하는데 경인 대표님 진짜 로비 잘한다. 그래서 로비 왕이 등극하셨습니다. 박수래. 그 위원은 진짜 진중하게 밝은 얼굴로 저희를 마주해줬고, 그리고 이야기를 신중하게 들어준 것 같고, 콜스라고 이야기해주고 당연하지 라고도 말해주고 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원래 저기 뒤에 있는 보자가 아니야. 뒤에 있는 비서가 이제 가십시오 이렇게 가십시다고 했는데 내가 붙잡고 사진도 찍고 싶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기다려주겠다고 하면서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을 이제 경인이 기억해 줬습니다. 그리고 한별은 이거를 이제 같이 겪으면서 또 많은 생각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정말 많은 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왔구나 이 사람이. 정말 그 책임감 무겁게 왔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문서 작업, 그래서 막 영어로 번역하는 거, 위원들한테 메일 보내는 거 이런 것들 많이 하다가 그러다 보면 조금 정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진짜 막 정말 막 뭐라 해야 되지? 진짜 막 짠해서 막 이렇게 간절하게 온 게 너무 보이고 이걸 정말 내가 한마디라도 더 해서 권고 받아야 된다라는 간절함이 보여가지고 반성도 많이 하고 저도 많이 배우고 다시 한번 피플 먹어보고 싶다라는 걸 느끼고 시간이었어요. 네, 여러분 박수 한번.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권고를 받아냅니다. 위원회는 과거 국가폭력과 시설 수용 피해자들 중 극소수만이 보상과 재활을 포함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국내법 개정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고아원, 기타 폐쇄형 시설의 피해자를 포함한 과거 국가폭력과 시설 수용의 모든 피해자들이 공식적인 진정 제기 없이도 보상, 만족, 재활 서비스를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이게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고까지 오기까지 이러한 스토리들을 이제 같이 나눠 보았습니다.